수열의 극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수열의 극한은요, 우리 미적분 1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거든요. 다만 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수열의 극한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수열의 수렴은요,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요. 이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를 향해 다가간다,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쓰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리미트 기호를 등장을 시켜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알파와 같다라는 건데, 이때 이 등호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함수의 극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등호의 의미는요, 이 극한이 알파라는 얘기지 이 an 자체가 알파가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극한에서의 등호의 의미 해석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an이 알파는 아니지만 알파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상수 수열, 여기서 c는 상수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n은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c를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도 계속해서 c가 되겠죠. 그래서 c를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라 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n이 c와 같다, 그러니까 알파와 같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등호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함수의 극한하고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이런 극한도 보죠.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만 본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수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a에는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디를 향해 다가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가로축을 n축, 세로축을 an축이라고 봤을 때 n이 1이면 1입니다. 그 다음 이거 스케일이 안 맞죠? 네, 요 스케일을 안 맞아야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스케일을 안 맞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6일 때는 6분의 1, 7일 때는 7분의 1, 똑같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이 n분의 1의 극한은 어디로 가느냐, 보시다시피 점점점점 0을 향해 다가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이거는 뭐랑 똑같냐 하면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분의 1의 극한이 얼마냐, 이거 0이다 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서 n은 자연수의 값만 가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 x는 실수의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차피 무한대로 갈 때 얘나 다가가는 값은 0으로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an은 n분의 n-1이라는 요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지 그걸 보면요,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때는 1분의 0이니까 0이고요,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2, 4일 때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5, 6, 7일 때 계속 가다 보면 이 값이 점점 1을 향해 다가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n-1의 극한이 1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랑 똑같냐 하면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겠죠? x분의 x-1, 요거의 극한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n이 자연수만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x는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n이나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두 개의 값이 다가가는 값이 똑같겠죠. 근데 우리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1분의 1 되기 때문에 1 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수열의 극한에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예제를 또 볼게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선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AN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라는 수열이에요.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가 보기 위해서 1, 2, 3, 4를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3일 때는 다시 양수가 돼서 4분의 1, 4일 때는 다시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8분의 1, 5일 때는 다시 양수가 돼서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와 음수를 왔다 갔다 하지만요. 보시다시피 요 왔다 갔다 할 때 폭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0을 향해 다가가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왜냐하면 2분의 1만 계속 거듭 제곱을 해주면 분모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분자는 1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그 값은 0을 향해 다가갈 텐데요. 이 부호가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씩 번갈아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0의 값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의 극한은 요거 0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요거 사망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띠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드렸던 상수 수열입니다. 그래서 AN은 C라고 주어지는데 이게 C가 상수인 경우예요. 그러면 N의 값에 관계없이 AN은 항상 C가 됩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일대 AN의 극한,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c의 극한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 c 됩니다. 이것도 우리 상수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내용이 그대로 수열의 극한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그 다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을 우리가 편의상 AN이다 라고 둔다면 이 AN의 일반항은 뭐가 되냐 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의 극한 이거 얼마 될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1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자 분모의 차수가 1차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차항의 차수의 비율 즉 1분의 1이 요 극한 값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일 때는 2분의 3 되고요. 2일 때는 3분의 4, 3일 때는 4분의 5, 4일 때는 5분의 6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점점 1을 향해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요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이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의 극한은 얼마? 1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도 함수의 발산과 똑같아요. 자, 다만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3번입니다. 그럼 1번, 2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3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발산하는 걸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때도 등호는요. AN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한대라는 것은 어떤 특성한 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수가 커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극한이 무한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2번은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음의 무한대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의 극한이 음의 무한대란 뜻이 아닙니다. 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만 3번 보시면 수열 AN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으면 수열 AN은 진동한다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수렴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수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으면 수열 AN은 진동합니다. 이 진동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따 우리 예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열의 극한에서도요,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근데 이 발산 중에서도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서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예를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AN이 2N입니다. 그럼 이건 뭐 똑같죠?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2N의 극한은 얼마냐? 얘는요, 리미트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의 극한이 얼마냐?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거 무한대죠? 얘도 얼마예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건 뭐 금방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AN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의 n제곱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요거 마이너스가 밖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의 n제곱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2의 n제곱도 커지죠? 그런데 부호는 항상 음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하고 마이너스 2의 n제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죠. 요거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부호는 계속 음수인 거예요. 그죠? 요 두 개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 그려보면 1일 때는 마이너스 2, 2일 때는 마이너스 4, 3일 때는 마이너스 8. 그래서 계속 그 값이 작아져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다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됩니다.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n이 1일 때 보니까 마이너스 1, n이 2면 플러스 1, n이 3이면 마이너스 1, n이 4면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얘의 극한을 봐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요. 이거 수렴하나요? 아니죠. 어떤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계속 요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건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나요? 아니죠. 계속 값이 커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러냐? 얘는 진동한다. 근데 진동하는 것도 뭐냐 하면 결국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진동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아서 발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진동한다라는 거의 의미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간단한 예제 풀어볼게요.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AN이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왔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2였다가 n이 2면 2분의 1로 옵니다. 그 다음에 n이 3이면 다시 여기 얼마로 갑니까?
이게 1 플러스 3분의 1 해서 3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로 오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3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5분의 6, 여기는 1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5 이런 식인데 얘가 1 값을 중심으로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계속해서 이 진폭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1의 값에 다가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사망함수입니다. 그래서 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이거는 이렇게 괄호치고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의 극한은 얼마와 같다? 1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얘는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데 n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럼 분모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분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자체의 부호는 왔다 갔다 변할 수 있어도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럼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면 결국 이 전체 값은 1에 가까워진다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bn이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에요. 요거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거죠. 마이너스 2의 n-1제곱과 마이너스 2의 n-1제곱 요거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계속해서 음의 값을 갖고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양수와 음수를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일 때는 1이었다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일 때는 다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4가 되고요. 4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일 때는 또다시 부호가 양수로 바뀌면서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절대값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부호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진동을 하면서 진폭도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사망함수가 아니라 이게 환생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띠 하다가 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환생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수렴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값이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는 진동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마이너스 2의 n-1 제곱이죠. 요거는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해서 뭐 한다?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와 겹칩니다. 자, 다만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지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는 거. 그 다음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로 갈 때 극한도 봤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로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만 본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 발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동해서 발산한다라는 개념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추가됐다라는 거. 자, 진동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진동한다고 하고 이 진동하는 것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